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수많은 상담을 하고요, 이 철학관을 한 지가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의식주 다음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꼽죠. 또 이렇게 상담 중에서는 연애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재혼의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그 재혼을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장 좋을까,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초혼은 한 30% 정도가 좀 이별을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아무리 사랑하고 영원히 가자, 참 백년 가학을 하자, 이렇게 하지만 그죠? 결국은 30%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또 사별을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또 이렇게 재혼을 그죠? 해서 우리가 재혼해서 70% 정도가 이별을 하는데요. 대부분 사별도 많고 또 이별이 많죠. 자, 우리가 그럼 왜 그렇게 이별이 될까? 또 이런 데도 이유가 있지만 또 재혼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하는데 그 왜 그렇게 참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다시는 결혼을 안 한다 했지만 또 재혼이란 것이 사람이기에 또 외로움 뜻하고 괴로움 뜻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추억도 있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할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리라 봅니다. 또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상대를 만나고 현재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 재혼 중에 있지만 참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또 초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런 어떤 답답함을 좀 풀어드리고자 30수년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한 그런 토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재혼을 한 데는 조건이 뭡니까? 경제적인 도움. 그죠? 내가 아무래도 혼자 벌어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힘든 그 조건을 가장 많이 꼽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외로움이죠. 둘이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쓸쓸한 그 외로움,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거죠.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또 이렇게 그죠? 뭐 저 등반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래 또 종교를 어떻게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사람이기에 그 참 영혼이 우리가 나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기대기를 또 사람을 만나기를 많이들 대부분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마 외로움과 괴로움, 경제적인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픔이죠.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정말 뒤에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 그죠? 이렇게 또 어떻게 내가 의탁하고 같이 살펴줄 사람, 이런 것을 100세 시대를 살려가려니 혼자서는 좀 두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도움,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초혼도 마찬가지. 초혼도 뭡니까? 초혼에는 주로 내가 또 이미지 필이라 그러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울렁거리느냐, 가슴이 그죠? 애간장이 타느냐, 또 이렇게 사랑을 느끼느냐, 이런 것에서 아무래도 포커스를 많이 맞췄죠. 그러면서 또 어떤 뭐 직업적인 거, 그죠? 그다음 집안이 어떻게 단단하냐, 또그 엄마 아버지가 참 이렇게 아주 뭐 건실한 집안에서 컸느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정 교육, 그다음에 또 본인의 어떤 인성 직업, 그죠? 그러고 또 경제적 이런 거를 많이 보죠. 그리고 아무리 젊으니까 얼굴을 첫째 많이 보죠. 자, 재혼은 뭐를 먼저 봅니까? 얼굴을 보면 안 되죠. 가슴을 봐야 되죠. 가슴과 어깨를 봐야 됩니다. 그 어깨는 뭡니까? 얼마나 튼실하고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또 책임감이 있는지, 이 가슴은 얼마나 따뜻하며 포용력이 있고 양보심이 있는지, 그죠?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얼마나 대범한지,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까지 있으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70%가 다시 또 깨어진다 이렇게 보죠. 그럼 반대로 역설하면요, 초혼은 30% 어렵고 재혼은 70%나 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별하고 여기 철학과는 상담을 할 때는요, 다시는 그 남자 그 여자 꼴도 보기 싫고 다시는 뭐 재혼을 안 한다 하지만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 정말 또 다른 사람을 생연을 갖고 와서 궁합이 어떠냐 이렇게 실제 상담을 하는 것이 사례가 많습니다. 왜 사람은 또 이렇게 감정의 동물이고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또 처음에는 그 남자 그 여자 없으면 편하고 좋았는데 혼자 살아가기에는 또 너무나 좀 그죠? 우리가 쓸쓸하고 또 참 뭡니까 집에 가면서 또 그죠? 설렁하고 이런 것들, 또 이 반쪽이 없으니까 그만큼 외로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재혼과 이렇게 할 때
왜 그러면은 뭐 깨어지면 안 깨어지려고 해야 되겠죠. 그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말보다 행동이 얼마나 잘 맞느냐. 그래서 은행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혼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데요. 대부분 좀 이렇게 좀 부실한 사람,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과거형입니다. 과거를 많이 말하는 거죠. 내가 옛날 사업에서 아주 큰 사업을 했고, 뭐 그저 멋있는 군에 나왔고, 또 멋있는 남자 만났고, 또 멋있는 또뭐 돈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또 희양찬란한 과거형이 많습니다. 과거형은 첫째 뭡니까? 뒤로 밀어놔야 되겠죠. 이 재혼은 현재 미래를 봐야 됩니다. 현재 연금이 얼마인지, 현재 연봉이 얼마인지, 현재 재산이 얼마인지, 또 이 사람이 재산이 있지만 가슴이 있는지 이것을 나눠설 수 있는 가슴, 그죠? 또 그리고 아주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또 그 어깨는 뭡니까? 나의 자식도 있지만 남의 자식도 같이 이렇게 업고 갈 그런 등이와 어깨가 될 수 있는지. 남자들은 주로 50이 넘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차요. 그래서 아주 쫀쫀해집니다. 보기보다는 아주 손이 작아지고요, 작아요. 그 말은 많지만 사실은 호주머니를 잘 열지는 않습니다. 여인들은 착각하는 것이요, 재산이 많으면 가면은 많이 쓸 것 같고 많이 줄 것 같지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굉장히 남자들이 더 쫀쫀해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랑질은 많이 하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생활비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버는 것을 같이 그 가정에 다 넣어도 혼자 살 때는 오히려 남았는데, 오히려 다 넣어버리니까 모자란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남자가 여자들인데 어떡하게 되는 거죠. 여인의 벌어온 수입은 다 갖다 넣어야 되고, 남자는 어디 쓰는지도 잘 몰라요. 일부 주는 떼어주는 데서만 만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제가 들었는 거는 그렇습니다. 최고 많이 주는 사람이 한 250 정도요. 월 주는 수치로 얘기합니다. 250만 원에서 뭐 400만 원 정도 주는 사람이 최고로 들은 것 같고요. 사실 더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 이상의 금액은 잘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정말 멋있는 사람은 한 500만 원 정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가장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준은 한 100만 원 선에서 생활비를 많이 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겠죠. 다들 안 그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십시오. 살아보면 그렇게 실제 많이 주질 않습니다. 뭐도 내 도고 내 자식도 걔두고 나무 자식도 저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연애할 때 친구로 사귈 때는 그런 게 없었죠. 결혼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과 결혼은 다른 겁니다. 연애 때 들은 얘기를 절대 결혼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면 속아 웃을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또 뭡니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상대의 어떤 조건을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다 이별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저 무덤에도 다 이유가 있듯이, 첫째 뭡니까? 외도나 바람을 피워서 이별한 사람은 저 순서를 최고 뒤로 미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바람은 있어도요, 한 번만 일어난 바람은 없더라고요. 그죠? 오랜 상담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외도한 사람은 다시 외도를 하게 됩니다. 여인들의 가장 상처는 뭡니까? 외도 바람이죠. 그 사람들은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당신을 만나서 사랑한다 하지만 외도는 또 외도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피운 바람은 있지만 한 번만 일어난 바람은 없더라고요. 두 번째, 도박 게임 이런 거 있죠. 그죠? 복권 뭐 주식 같은 거 많이 한 사람은 저 또 순서를 뒤쪽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자른 사람도 있어요. 다시는 도박을 안 한다고요. 실제 봤습니다. 그 사람이 왼 손가락을 잘랐는데 다시 오른손으로 도박을 하더라고요. 오랜 상담 속에서 나온 실제적인 토대를 가진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멀쩡한데 제 친구 중에서도 정말 유머러스한데요. 나중에 결혼을 6번 했는데 나중에 그 같이 살은 여인인데 들은 얘기인데요. 밤마 되면 술을 먹으면 술주정을 하고 구타를 한답니다. 그래서 술주정하고 구타하는 사람은 또 저 뒤로 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무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은 벌어오긴 벌어오는데 막상 살아보면요, 그냥 과소비가 많고 기분파로 쓰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어떤 성실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기분파는 또 저지로 미뤄야 됩니다. 그죠? 기분파는 남인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가족인들은 굉장히 또 등한시하는 것이 기분파들의 어떤 공통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섯 번째는 또 팔은 아래로 굽습니다. 니도 자식 있고 나도 자식 있어. 아무래도 내 자식 쪽으로 뭐 팔이 많이 가죠. 그러다 보면 다른 쪽 팔이 더 섭섭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또 다시 또 이렇게 70%가 또 이렇게 이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지만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봐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그죠? 건강은 뭡니까? 100세 시대에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좀 사랑받고 의지하려고 결혼을 했지. 그죠? 그 사람 병치레 하려고 병관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 태권도 3다 이랬네, 뭐 공수부대를 왔네, 등산을 많이 했네, 다 그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현재 이 사람이 얼마나 식습관을 잘하고, 예, 건강을 잘 지키고, 뭐 어떤 운동을 매일 하고, 그죠? 이런 것들. 또 이런 게요, 또 어떤 배려심이, 어떤 운동에 대한 배려심 같이 하자는 어떤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혼을 할 때는 사계절을 사귀어보라는 겁니다. 사계절 그냥 좋아서 사귀는 것이 아니고요, 장단점, 기륭합을 겪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별했는지를 정확하게 그 주변 친구들 탐심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탐험하듯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외도로 이혼했는지, 도박으로 이혼했는지, 구타로 이혼했는지, 술주정으로 이혼했는지, 경제적 무능으로 이혼했는지, 마마보이라서 이혼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 상대에 내가 100년 가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선택을. 그래도 70%가 깨지는데 막무가내 외로워서 정말 이렇게 내가 혼자 있다 보면 너무나 사람이 외롭고 괴롭고 무능하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밤이 길어요. 그래서 또 선택 또한 너무 쉽게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계산착오가 되고요. 계속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내가 그래서 급할수록 둘러가라 있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두렵고 힘들지만 천천히 둘러가서 다시 상대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조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다 보니까 아무 손이나 또 잡는 거예요. 그 손을 잡다 보니 이게 또 아주 끈끈한 소가죽줄이면 좋은데요. 그냥 나이롱줄이 많고요. 그죠? 쉽게 떨어진 그런 줄들이 부실한 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급한 밥이 취한다고 급할수록 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르니까 최소한 사계절은 친구로 그냥 사귀는 거 친구로 사귈 때 절대 너 집에 나의 집에 당신 집에 내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돈을 쓰더라도 바깥에서 하세요. 한 번 집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쉽게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또 말이 달라져요. 이거 우리 바깥에서 돈 쓰지 말고 그냥 한 집에서 살자. 이렇게 되면 쉽게 살아버리는 거죠. 언제 재혼은 뭐 그렇습니다. 또 왜 잘 깨어지냐? 내 자식, 네 자식이 없고 계산할 게 없죠. 같이 놓은 자식이 없고 같이 벌어놓은 어떤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요. 쉽게 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같이 함께 놓은 자식이 있으면 웬만한 고통도 다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대의 재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택하거나 이거는 좀 잘못되는 거고요. 첫째, 그죠? 이혼보다는 상처, 그죠? 우리가 사별한 자리가 가장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 현재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 식습관 잘하는 사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이런 거 현재를 봐야 되겠죠. 과거를 무시하세요. 그 다음 연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연금이 개인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얼마가 나오는지, 우리가 재산이 얼마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를 매달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재산인들 선산을 팔겠습니까? 집을 팔겠습니까? 그 팔아서 쓴다는 게 거의 대부분 팔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벌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 죽도록 다시 결혼해서 또 돈을 벌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현재 매달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떤 집세가 얼마인지, 가계세가 얼마나 온지, 연금이 얼마나 온지를 꼭 확인하고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산이 있고 저 빌딩이 있고 저 재산을 보고 선택을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죠? 젊을 때는 얼굴을 보지만 나이 먹어서는 가슴과 어깨를 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내공이 되는지,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 가슴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취미, 운동, 종교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한 4개월 정도는 친구로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가장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이 철학자는 본인의 능력이 되면
된다면 그냥 친구로만 지내면서 재혼은 안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내가 능력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재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친구로 지내면 가장 아름답고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점을 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시댁의 재물이라든가 상대의 재물을 보고 결혼하게 되면 천부당 만부당 또 백전백패하고요. 분명히 다시 또 이렇게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수입이 얼마고 본인의 수입이 얼마고 앞으로 몇 년 더 수입을 가져올 수 있고 연금이 얼마가 줄 수 있고 또 개인의 돈이 매달 들어온 돈 중에서 내가 얼마를 이 사람한테 쓸 수 있는지 내 자식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보다는 얼마나 또 점포세라든가 그죠? 또 집세라든가 연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또 이 사람의 페이가 현재 연봉이 얼마인데 몇 년을 더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지 요즘은 또 정년퇴직하고 계약직까지 하지 않습니까? 계약직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자영업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월급이 있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한테는 월급 그죠 전액이 있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그네들이 나중에 보면 또 연금도 더 많죠. 그래서 자영업은 대부분 연금도 많이 좀 부실합니다. 이런 것을 다 잘 파악해서 처음에는 친구로 사귀고 꼭 결혼을 해야 된다면 그죠 이런 것을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잘 파악해서 해야만이 그래도 70%가 재혼이 또 이렇게 다시 이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혼은 30%나 어렵고 재혼은 70%나 어렵는 겁니다. 오늘 이런저런 두루두루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조혼과 재혼하시고 또 친구를 만나는데 이 철학자의 수십 년간 상담한 내력을 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주셔서요. 다음에 또 철학 이야기를 또 이렇게 기대해 보시죠.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더 수준 높은 철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